있고, 크기에 따라서 아까 뭐 18mm부터는 쭉 30mm까지 쭉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핀타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가 디귿자 타카라고 해요. 가구 뒷판이라든가 액자라든가 이런 거 뒤쪽이 안 보이는 부분 이제 기역자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식들들 사들들 전문 용어로 부르는데, 사들들이라는 용어는 여기가 사란 얘기예요. 여기가 4mm. 예, 식들들은 여기가 넓은 이제 액자 같은 큰 데만 그 이제 10으로 되어 있어요. 10mm.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장 미리로. 예. 여기 뭐 이제 미리 나오죠. 이렇게 기장.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건축 자재 쪽에 주문하거나 물건을 살 적에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1차 타카 30mm인데 얘는 좀 길어요. 얘는 길죠? 좀 길죠? 긴 이유는 이게 이제 인테리어다 보면 그 인테리어 일명 그 목재 각재라 그러죠. 우리 일본 말로 다루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걔들을 박을 때는 30mm로 박으면 그냥 그 박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로 박으면은 30mm 계산하게 박힌 만큼 얘가 좀 길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긴 거는 얘로 박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타카가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타카를 앞으로 쓰게 될 거예요. 얘를 쓰거나 타카를 쓰게 되면 제일 조심할 게 아까 얘는 말린다 그랬죠? 얘는 말린다 그랬는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얘가 이제 못을 박으면 목재를 박거나 보면 사람이 목재를 박으려고 손으로 다 움켜잡아요. 이렇게 박게 되면 이 주위를 손으로 막 움켜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얘를 탁까지 박아야 되니까. 그죠? 이리 박아야 되니까. 그럼 움켜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무가 단단하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이 못이 푹 삐져서 푹 나와요. 이렇게. 이러고 잡았는데, 이걸 꽉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못이 U자까지 나와요. 이러고 봐, 이러까지 올라와요. 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카 박을 때는 제일 조심할 때는 타카 미리수, 예를 들어 50mm라고 그러면 최소 40mm 정도는 그 주위에 손이 벗어나야 돼요. 손이 벗어나지 않으면 총을 빡 쐈는데 총 일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푹 삐지거나 U자에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나무가 밑에 딱딱한 게 있다든가, 안 그래도 방향성이 예를 들어 못이 뒤에서 아래쪽 걸린다든가 그러면 U자로도 올라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못이 여기 손에 박히는 거예요. 이러고 박히거나 이러고 박히거나 뚫고 나가는 거죠. 손톱까지 뚫고 나가요. 그냥 뚫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여기에 목공 하시는 분은 이 타카를 꼭 쓰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쓰게 돼요. 그럼 오늘 내가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니까, 그분이 얘기해서 타카는 목 기장에 대해서 주위에 그 부분은 떨어져야 된다. 그죠? 꽉 넘치놓고 주위에 타카 쓰면은 꽉 잡아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잡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타카 이 주위를 이만큼 손을 옆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못이 삐져서 큰일 난다. 예. 타카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그리고 타카는 안전 핀이 있어요. 내가 핀을 다 빼버렸는데 나도 해서. 예. 얘 같은 경우는 안전핀이 있어요. 얘가 늘어져야 타카가 나가요. 예. 근데 이제 타카 같은 경우는 총도 그렇지만 꼭 하늘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바닥쪽에다 꼭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걸 먼저 하신 분 혹시? 직소. 많이 사용합니다. 직소. 예. 이거 직소라고 합니다. 직소. 엎어서 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마를 자르거나, 예를 들어서 짤 때 애가 상하를 움직이는 기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있기 때문에 다 위험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일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러고 잡고 이러고 잘라요. 손이 아래에 있는지 모르고 이러고 자른다고요. 그럼 나무는 거기서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고 보면. 드드드드 이제 오다 보면. 예? 밑에 손이 있는지를 모르고 나 밑에 위에만 있는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잘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공 부분이 공방이 안 되는 이유가, 공방에서 하다가 손을 다치면 돈을 받거나 하면 공방이 책임자랍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사인을 받고 뭘 해도. 그냥 쌍방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방에 공구 쓰는 거는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은 꼭 허락 받고 요새는 같이 쓰거나 안 그래도 위험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얘는 자를 적에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막 자르는데 그 선을 그르거나 그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얘는 가기 전에 방향을 틀어줘야 되고요. 미리 틀어줘야 돼요. 이 톱날 두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틀어줘야 돼요. 간 다음에 틀면 그때는 안 틀어집니다. 한 5mm나 8mm 전에 틀어줘야 돼요. 가기 전에 방향성을 틀어줘야 되고, 만약에 직각으로 꺾이잖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그 부분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어차피 돌아가는 이 넓이가 공간이 있어야 돌아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한 다음에 그걸 공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탁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돌아가면 이 날 두께가 있으니까 안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평잡거나 여기가 이제 바닥에 사포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좀 약간 상처난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갈아내야 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갈아내는 데 쓴다긴데요. 얘들 이제 위험한 게 있어요. 얘들 이제 최고로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사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살이 닿잖아요. 이래 살이 닿으면 이제 꾸미지도 못하는 거예요. 싹 파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위험해요. 이게 최고로 쉬운 것 같은데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러고 하다가 이런 데 닿으면은 그냥 이게 꾸미지도 못해서 싹 그냥 이렇게 깎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라는 거는 특히 남자분들부터 기계라는 모든 게 다 못에 달리면 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 같은 게 그냥 감겨요. 이렇게 이런 보이면 감긴다. 그래서 앞치마 같은 것도 나 같은 경우 가죽으로 쓰는데요. 공방이나 계속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시는 분은 가죽으로 사는 게 좋아요. 가죽은 이렇게 닫아도 그냥 이렇게 밀고 돌아가는데, 이런 부드러운 면 있잖아요. 면 앞치마 같은 거 이러고 탁 닫으면 이게 착 감기갖고 이게 이거 잡아가지고 뱃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치마 같은 경우는 뭐 공방 생활을 계속 해야 되고 한다면 그 앞치마를 가죽 같은 거 하나 사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모양을 내거나 모서리를 죽이거나 그 다음에 뭐 간판을 만들지, 자기가 스케치를 해서 얘를 파내는 건데요. 이 날을 여러 가지를 띄워가지고 반달 모양도 갖고 간판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얘는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은데요. 얘는 사용법이 하나 딱 한 가지 좀 안전에 쓰였던 게 뭐냐면, 이 보다가 여기에 달렸으니까 보다가 찌끔해요. 근데 사용을 하면 아마 쓰시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용을 하다가 항상 방향을 이렇게 잡고 바깥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러고 잡으면 항상 습관이에요. 기계라는 게 사용할 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딱 사용을 끝나거나 예를 들어서 보다가 돌아간다, 보다 밖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는 점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안 배면 나도 모르게 뭐 이러고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복공 좋아하시는 분은요, 기초 과정이 엄청 중요해요. 생각 없이 막 하다가 기계 쓰다가 또 이러고 들고 있고, 또 막 순간에 이러고 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다듬으면 이제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종류가 많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얘는 드레멜이라고 해요. 얘 드레멜인데 얘는 여기서 모다가 돌아가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 축소판인 거죠. 얘 축소판인데 얘는 아까 말대로 여기 모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연필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가는 겁니다. 쓰기도 하고 갈아내기도 하고. 뭐 치과에 가면 쓰는 그 기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를 갈아 끼워서 여기 사포도 갈아 끼우다 우리 이선생 같은 경우 이거 많이 쓰면 좋을 거예요. 비싸잖아요. 이걸로 깔짝깔짝 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드레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센터기 아마 여기 사용한 것 중에 제일 안전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건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애들이나 잡아줘도 이거는 뭐 위험하지 않고 얘는 뭐 진짜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원형 센터기. 이거는 저 한 가지 사용할 게 뭐냐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거 쓰다가 이게 떨어져서 도망가고 불안감인데 이게 찍찍이들이 붙이게 돼 있어요. 집에 오신 분은 이거 떨어진데 모르고 이걸 다 문질러 버렸더라고. 이거 없는지를 모르고. 그래갖고 여기가 떡이 됐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까맣게 묻어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게 가끔 한 번씩 떨어지면 오래되고 오랫동안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걸 갈아 끼워야 되는 거고요. 얘는 뭐 크게 뭐 제가 써야 될 것 같은 게 있어 갖고 얘는 저 만팍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래서 파는 거는데 이거 파는 거 쭉 한 다음에 마감하는 기계인데요. 얘는 이제 작품 활동을 하거나 뭐 죽은 나무를 여기다가 부어 파는데 저기 입구에 보면 저기 있죠. 입구에 하나 빠르게 쳐져 있는 나무 있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나중에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공부하면 필요를 해요. 그러면 이런 집체적인 대응을 딱 하나 갖고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얘는 저 우리 전문인데 저 어제 일본말 하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 아까 지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약간 좀 직서라든가 이런 애들 이렇게 손으로 따른 위험하니까 이걸 딱 잡아놓고 이렇게 기계를 잡는 겁니다. 본드 붙일 때 뭐 압축해서 묶기도 하고 잡는 부분이 정확히 공간감이 여러 개 있어요. 예, 요거는 이렇게 잡으면 끊어지고 저기 가면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예.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이게 몇 년 되셨어요? 저 42년 전. 이거를 40년 동안 갖고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와, 완전 멋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싶어 할 텐데 하나하나씩 장만하면 되나요? 어떻게? 이거는 또 장만도 좋지만 네. 이거 또 나를 세우고 만지고 하려고 그러면 네. 전문가 제공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요? 선생님한테 오면 이거 하나 만들 수 있나요? 네. 네, 우리 뭐 이렇게 목공예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 일단 목공은 만들기가 재밌고 성취감이 있고요. 네. 네, 즐겁게 만들면 네. 작품도 하나씩 나오고 네. 서로 만들기를 하면 힐링도 네. 하고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배우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한 손으로 잡아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도 그나마 요게 뭐 그한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는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사격을 할 때 안전핀을 이렇게 해놓고 풀고 다시 뭐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전핀을 항상 풀어놓는 거와 같이 이분들은 아예 그냥 이걸 아예 안전핀 자체를 제거를 해보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추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게 요건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요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 들어가고 내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만 드린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요걸 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핀의 이 구격이나 또 핀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타파를 쓰는 게 K42, J42 이게 있고 뭐 이렇게 안전핀을 누른 상태에서 네. 쏘는 거예요? 630이 있고
뭐 F30이 있고 이렇게 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타카는 어떠한 그 용도에 쓸 건지 방금 요거는 이제 630으로 요 했는 거 요거는 지금 타카 핀이 이렇게 잘 보이질 않잖아요. 요게 요건 이제 실타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표시가 덜 나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630 타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좀 이제 이거는 그거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베니아 같은 데다가 하면은 베니아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베니아가 다 터지고 그러잖아요.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핀도 보면은 이게 이제 각작이 이게 틀려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거는 베니아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각각이 들어가는 용도가 다 이게 틀려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방금 내가 이제 그 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아주 이제 가는 요런 핀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타카는. 요게 이제 화살표가 어때? 화살표는 이게 워낙 그게 얇아서 어느 쪽이 들어가는 쪽인지를 잘 몰라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요런 거는 요게 뭐냐 그러면 1850A 요거는 이렇게 그렇게 각각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안전핀 장치도 틀리고 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또 만져가지고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뺄게요. 이게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직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직수. 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안 주게 되면 이 컵이 제자리가 딱 잡아 들어가요. 이게 이제 기초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 힘을 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러고 잘랐다. 이제 이러고 잘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기초부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잘라집니다. 직각으로.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처음부터 막 힘주잖아요. 남자들 막 힘좋다고. 그러면 이제 톱날이 지가 막 이러고 들어가거나 이러고 들어가나 했을 때 이제 상품이라든가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지.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 거 자른 다음에 이게 이러고 되니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면 삐딱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삐딱하게 나면 끝까지 삐딱하게 잘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이러고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네. 박스에 뭔 선생님 박을채 처음에 이렇게 자리 잡잖아요. 살살 쳐요? 예, 처음에도 아까 그러죠. 이게 때까지 가만 쳐야죠. 근데 모든 건 못 박으라 그러면요. 손목으로 이 어깨로 다 박아요. 이렇게 박아요. 이러고 박아. 여기까지 다 움직이는 게 이걸 못 박는 게 아니고, 예? 이걸로? 이 손목으로. 예, 스냅이라 그러죠. 이걸로 툭툭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툭 쳐주는 게 이렇게. 바뀌는데 그리고 이제 못이라는 거는 아까도 피스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 못은 속에 자기 자리가 잡히잖아요. 얘도 그렇고 특히 피스도 그렇고 피스 같은 거 잘못 박잖아요. 처음에 잘못 박잖아요. 그러면요 약간 우측으로 옮겨 박으려고 아무리 박아도 제자리로만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 자리는 다시 그 자리로 박으면 안 돼요. 계속 삐딱하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옆으로 옮겨야 돼요. 이 못도 마찬가지야. 속에 자리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거 조립하다 보면 정지역에 딱 맞히잖아요. 이렇게 맞췄는데 못이 처음에 잘못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거 못 잡고 없앤다고 그 옆에다 박잖아요. 그러면 계속 삐져고 계속 그 자리로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차라리 옮겨서 차라리 그 부분을 벗어나게 해서 새로 박아야 된다는 거를 예. 우리 이 선생님 한번 박아봐요. 한번 박아보세요. 이 정도가 기본이겠지. 뭐 하시는 거? 내년에 빨리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게 비틀어지지 않게 살살살살
살살살살. 살살 하셔가지고 이렇게 틀을 잡고 나서 그렇게 하시라니까.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딱 그리고 손톱을 딱 갖다 대세요. 손을 갖다 대면 잘못하면은 손을 그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살살 이렇게 살살 간짝간짝간짝. 총을 이렇게 박으면 여기 이 수평이 안 맞아서 이렇게 틀어지면 삐져요. 이렇게 총을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삐지는 거야. 그래서 총을 이러고 들어가면 수평이 맞을 확률이 못이 들어가도 손으로 이렇게 힘니까 상관이 없어. 이러고 되면 삐질 확률이 많고 이러고 되면은 못이 박혀도 여러 번은 박히지만 삐질 확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톱질할 때 설명해드렸죠. 이러고 딱 이러고 중앙에서 박아야 돼.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몸이 따라가면 이게 수평이 맞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걸 됐을 때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 그럼 못이 삐져도 이쪽으로는 잘 안 삐지지. 네네네. 이러고 있으면 삐지지. 네네네. 그 다음에 총을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를 항상 가운데를 쳐다봐야 돼. 여기를 쳐다보고. 그러면 이게 요게 이러고 된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맞죠? 이러고 보이잖아요. 그럼 된 다음에 이러고 된 다음에 얘를 눈을 한가운데 저고 양쪽 절대 안 삐지지. 근데 이러고 삐지면 이러고 박으면 이쪽으로 삐질 확률이 많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절대 안 삐지죠. 하는 것만 너무 급하셔가지고 너무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시기 전에 박수를 먼저 하고 하셔야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합하기 전에 요건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놓으실 테니까 하시기 전에 요면 여러분들 다 이제 하세요. 네네. 그리고 위에 붙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지. 근데 밑에 이런 부분은 다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나중에 해놓고 나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노력이 더 들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세요.